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 저자 김록한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장, 누구나 알아둬야 할 생활법률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법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법에 호소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말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이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법으로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눈 가리개를 한 정의의 여신상이 보이죠? 첫째, 법은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여신상이 천징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부모의 상속재산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는 말합니다. 부모의 상속재산은 유언대로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눌 것을 판결합니다. 이래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법은 다툼을 해결해 줍니다. 다음은 범죄 대응입니다. 여신상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말합니다. 검사님, 범인을 꼭 잡아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말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 기소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음은 계약 체결 및 이행입니다.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권리보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보호하기 위하여 말합니다. 거짓 정보로 저의 명예를 훼손당했기에 고발합니다. 다음 사진은 법정의 전경입니다. 판사가 보이죠? 검사가 보이죠? 변호사가 보이죠? 법복을 입은 판사는 말합니다. 공중도덕은 우선 개인의 양심에 맡기죠. 검사석의 검사는 그러나 분쟁이나 범죄,
권리 침해 등은 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말하죠. 판결에 따라 처벌이라는 강제력도 따르게 되죠. 배상이나 구속 등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법은 어때야 될까요? 법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고 사회 질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일반적인 고소나 신고 절차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로 사건이 확인됩니다. 범죄 또는 법적 문제가 발생을 확인합니다. 이때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국 조사가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죠. 검찰에 제출하면은 공소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되죠.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결정하는 최종 판결이 납니다. 이 민법과 형법, 개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법은 민법과 형법이 있습니다. 그럼 민법과 형법은 어떤 차이가 있죠? 민법은 개인 간의 계약이나 분쟁을 주로 다루고 형법은 범죄와 처벌 분야를 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민법과 형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민법은 개인 간 관계 및 권리, 의무 규율을 통한 사적인 다툼과 문제 해결을 담당합니다. 이와 반해 형법은 범죄 행위를 통한 공공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따른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민법의 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형법의 대상은 범죄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가 형법의 대상이죠. 민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권리 보호입니다. 이에 반해 형법의 목적은 범죄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정합니다. 민법의 적용 분야는 이혼, 자녀 양육, 분쟁, 부부 재산 분할, 계약, 소유권, 상속 등 민사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형법은 범죄 및 형사 분야인데요. 구체적으로 살인, 상해, 절도, 사기, 횡령, 폭력행위, 성폭력, 마약류 관련 범죄 등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과 형법은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개인 권리 보호,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3.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 자, 그러면은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음에 소개하는 범죄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전화나 SNS 통신망을 통해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 금융사기 수법이죠.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을 말합니다. 다음은 동물학대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다음은 통장 또는 신용카드 대여입니다. 어떤 목적이든 본인 명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양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입니다. 해외여행에서 입국 시 마약류, 즉 대마초나 필로폰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투약 및 소지나 운반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다운로드입니다.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이 있는 정보, 영화나 음악 등을 불법적으로 내려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즉, 사이버나 온라인을 통하여 몰래 카메라 등을 말하죠. 핸드폰이나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입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행위 절대 안 되죠. 또는 면허증이 없거나 반납하고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고 있네요. 이것도 안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가게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 이것도 범죄 행위입니다. 공원이나 가로수 등에서 꽃을 꺾거나 나무를 베는 행위도 범죄 행위입니다. 바위나 나물, 건물, 유적지 등에 함부로 낙서하는 행위, 이것도 범죄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물론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죠? 개 등 동물이나 짐승을 데리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는 것,
안 됩니다.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리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길, 공원 등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 이것도 안 되죠. 악기, TV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것 등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들에 다 속합니다.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잘 몰랐다고 해도 범죄 행위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죄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4. 내 권리를 지켜주는 계약서, 차용증, 등기비 등본.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에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개인 간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반드시 문서, 즉 계약서로 남기고 공적인 문서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계약서가 보이죠? 계약서는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이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더라도 돈을 주고받을 때는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임대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집이나 토지, 물건 등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이나 전세, 월세로 집을 임대할 때 계약을 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받아둬야 하는 확정일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전세나 월세 등 계약을 할 때 임대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이 계약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계약서에 법적 효력, 즉 권리를 갖도록 공인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해요. 근로자 계약서.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할 때는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자 계약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매매 계약서. 우리가 반드시 부동산 등 가치가 높은 중요한 것을 매매할 때는 무엇을 쓰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 계약서는 당사자가 계약 목적물을 매매할 것을 합의하고 매수인, 즉 사는 사람이 매도자, 파는 사람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차용증. 차용증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차용 중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 빌린 돈의 액수, 이자, 돈을 갚을 날짜 등을 기록한 후 도장을 찍거나 자필로 서명하여 각각 한 통씩 보관합니다. 다음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집이나 땅, 건물 등 부동산을 사거나 임대할 때 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죠? 우리가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즉 실제 소유자, 압류 등 다른 법적 문제 등을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적혀있는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데요. 특히 계약서 외에 해당 물건, 즉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체크해야겠죠. 여러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모든 금을 잔금 치르기 전에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입니다. 두 차가 충돌하여 본인이 본넷이 찌그러들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선 다음 4단계 대처법을 기억해 두세요. 1단계로 차량을 정지하고 2차 사고 주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단계로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위해 119에 신고합니다. 3단계로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 동영상 등으로 현장 증거를 확보합니다. 4단계는 경찰서, 보험사 등에 사고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사고 당사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여 부상이 심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 및 구급 차량으로 후송시켜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알아두면 유익한 교통사고 처리 상식입니다. 첫째,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누가 더 잘못했는지 모를 때입니다. 일단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해 둡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빨리 연락하여 협상하도록 합니다. 협상이 잘 안 되면 경찰에 연락할 수도 있어요. 둘째, 내 차로 인해 발생한 접촉 사고로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반드시 연락처를 주어야 합니다. 보험사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항은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hit and run, 뺑소니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사항은 충격한 차가 항상 가해자는 아닙니다. 사고를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여기서 가실 비율을 따져서 책임을
지게 되죠. 끝으로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큰 소리를 치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서로 대응하여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 또는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하게 되죠. 또 두 남녀가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면은 혼인신고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국민과 신분의 자격 및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혼인신고를 살펴볼까요? 두 남녀가 사랑을 하여 결혼하면은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인면사무소 등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기만 하다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상대 배우자의 재산 상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혼신고입니다. 결혼하여 잘 살다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부부가 이혼하고 싶으면은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협의 이혼의 형태로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이혼을 원하면은 번거롭지만은 이혼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잘못이 큰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도 있고 잘못한 쪽은 이자료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출생신고입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어난 아기가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얼마요? 한 달 이내에 행복복지센터, 주민센터, 즉 읍면동에 관련 기관 인터넷이나 재공간 등의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망신고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은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그에 따라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따라서 유산 중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는 상속을 받지 않거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7. 소송과 재판.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상대방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갚겠다고 내 돈 빌려갔잖아. 난 빌린 적이 없다니까? 이렇게 상대방 두 사람은 다른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때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은 대표적인 방법이 소송입니다. 그럼 국가와 나 사이에도 분쟁이 생겨도 소송이 가능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개인 또는 집단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공권력의 불법 행위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외칩니다. 국가는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 우리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보상하라! 보상하라! 또한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판사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 자료를 확인한 후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게 되죠. 법정에서 판사는 양쪽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또한 증거 자료로 계약서, 차용증, 증인, 확정일자, 녹음, CCTV,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판사는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생기죠. 자신이 포함한 대화를 몰래 녹음할 수도 있지만은 녹음 파일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방어를 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것은 도청이나 감청하는 행위로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7. 소송과 재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8. 법원 이외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과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법의 보호를 받고 우리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은 많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는 말합니다. 변호인 비용 지출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공익적 기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목적을 둔다 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3.1대로에 있으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에 인권사무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면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나 인종차별 등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2008년 2월 29일 출범하여 세종특별시의 정부 세종청사 7동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즉,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를 구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본원은 충청북도 음성군 명동에 있으며 전국에 서울, 지원 등 7개의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1987년 9월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으며 서울중앙지부 등 전국에 18개 지부와 42개 출장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보이는, 우리 동네에서 자주 보이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일상에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국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말하죠. 예를 들어 종로구에 있는 초운효자동 주민센터, 무학동 주민센터, 이러한 주민센터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 등입니다. 시민단체라 함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를 말하죠. 예를 들어 한국여성의 전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법원 이외에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적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워봐요.
한글은 훈민정음 세계인 모두 배워 새로운 한류 느껴요. 코리아 K-팝송 한글송 부르며 노래하며 놀면서 배워요. 한글 배워야만 한류가 보여. 세종대왕 한글 배워요. 한글 한글 가라 가라 한글 한글 아야 어영 우리 모두 배워봅시다. 한글은 훈민정음 세계인 모두 배워 새로운 한류 느껴요. 코리아 K-팝송 한글송 부르며 노래하며 놀면서 배워요. 한글 배워야만 한류가 보여. 세종대왕 한글 배워요. 한글 한글 가라 가라 한글 한글 아야 어영 우리 모두 배워봅시다. 어영 우리 모두 배워봅시다.